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Q&A 형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A 자료는요, 국토부에서 Q&A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할 거고요. 임대차 3법 알아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우리 관악구 원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아주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인데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서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가 있고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요. 최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갱신이 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20년 6월 9일에 개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부터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가 있고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새롭게 체결된 계약이라던가 계약갱신이 된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총 몇 회나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어질까요? 그것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 그렇기 때문에 총 4년의 계약기간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을 요구권으로 행사했다고 보지 않고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한 계약건에 대해서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은요. 지금 6개월 전인 지금부터 1개월 전인 상태까지 내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번에 의해서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과 동일한 조건이고요. 법 시행 시 잔존 기간만 있으면 모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잔존 기간만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모두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약기간의 잔존 기간이 1개월 전이어야 합니다. 1개월이 안 남은 상태, 29일이 남았다던가 28일이 남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최소 1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그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과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고요.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일관성도 그렇고요. 제3자인 임차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 통보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라면 계약을 소급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3자를 보호하고 법의 일관성을 위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두 번째,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하여 이미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라도 제3자와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과 함께 내가 계약갱신을 다시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3자와 계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계약금을 받은 통장의 내용이라던가 영수증이라던가 또 제3자와 신규로 임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가 있겠죠?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증빙 자료에 의해서 제3자와 계약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시행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미 거절했어도 다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이기 때문에 법시행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세 번째,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이미 협의해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이 3억의 전세 계약을 2년 동안 진행했다가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그러면 이번에는 3억 2천에 보증금을 올려서 2년 동안 계약 해자해서 이미 계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일지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 상한제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3억 5백에 계약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해서 계약을 다시 했더라도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태도 아니고 서로 모르고 지나가서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청구한 대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임차인도 그런 갱신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임대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당연히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임대인인 내가, 내 가족이, 내 아들, 딸이, 부모가 직접 거주할 것이라는 말을 해서 직접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도 있죠.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허위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정해진 금액 그걸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전세금일 경우에는 전액 월세로 전환하는데 법정 전환율이 4%입니다. 그래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치를 손해배상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에 빼기 갱신 거절 당시에 월 단위 임대료를 나온 금액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곱하기 24개월이 되겠죠.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요.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 갱신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정당한 이유 9가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호는 임차인이 이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차한 경우 5호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6호는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는 임대인이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감옥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라든가 소요 기간을 포함해서 확실하게 고지한 경우, 남옥은 주택의 노후 또는 훼손으로 일부가 또는 전부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8호는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경우 그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직계 존속, 비속 이 다 속합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권리금법이 새로 생기면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자리 잡기까지 지금도 여러 분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것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많은 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 한번 알아보았고요. 임대료 5% 상한입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가 5% 이상은 안 되고 5%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임대료 상한 제한 5% 이내는 언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언제 적용해야 되냐 하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5% 이내 적용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임차인이 5%를 올려주어야 할까요? 물론 나라에서는 임대인에게 5% 이상 올리지 말라고 5%를 규제해 놓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를 인상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를 할 수가 있고 협의한 금액 5% 이내에서 협의한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데 인상률을요. 지역별로 임대료 상한 요율은 언제 지정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임대료 상한 요율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 이내로 생각하고 적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지자체별로 5% 이내에서 정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때가 돼서 그 요율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자체에서 언제 적용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5%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또 월세에서 전세 전환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때 전세금이라 월세금 인상요율은 5% 이내에서 한다라고 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해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어서 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임대인의 입장에서 사정이 생겨서 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도 있지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로 살다가 갑자기 월세를 돌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월세를 살다가 갑자기 전세로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갱신은 요구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한다면 월세를 전세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어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도, 매수에 대한 내용이고 한번 보시죠.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40% 이상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놓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다주택자가 새로운 매수인을 구할 때 분명히 새롭게 집을 살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실거주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사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집을 팔고 싶지만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은 집을 보여주기를 꺼려하겠죠. 이러저러한 핑계로 집을 볼 수 없게끔 할 거고, 집을 볼 수 없으니 집 사는데 이유가 생기겠죠. 이러이러한 경우로 해서 물론 매도는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소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요.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승계되게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승계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본주택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왜?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가 직계존 비속이라 하죠. 직계존 비속이 살려고 한다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약 전 월세 신고제, 지금 현재는 시행이 아니죠. 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은 2021년 6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전월세 신고제는 아니지만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전세 월세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모여지는데, 전월세 신고제 시행은 금액에 대한 신고잖아요. 정확하게 나라에서 이제부터는 전세 월세에 대한 세금을 받겠다는 건데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은 21년 6월 차질 없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Q&A 질문을 따라서 설명하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임대차 3법이 관악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관악구는 원룸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전국에서 20대, 30대 1인 청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악구 원룸 임대 시장에 임대차 3법이 미치는 영향, 지금부터는 제 아주 단순한 공인중개사로서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관악구 원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극히 사적인 견해로,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견해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악구를 찾는 1인 가구 20대, 30대는 어립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나이대잖아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기보다는 삶의 터전을 비전에 의해서 자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보통 보면은 관악구를 찾는 1인 가구는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초년생, 유학생, 공시생, 그리고 강남, 구로, 가산, 여의도 영등포, 시청, 2호선 시청역 있죠. 시청 종로 쪽, 그리고 이쪽 강남을 지나서 잠실 이런 방향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원룸주택을 찾을 수가 있고 다양한 가격대로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30대 인구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서울 시내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에서는 주택 전월세 제도가 어느 정도 가족 단위를 이루는 30, 40대, 50대 이상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최소 2년 계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계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젊은 20대, 30대가 관악구에서 2년 계약을 해서요. 이 계약 기간 동안 다 사는 인구가 채 20%, 30%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움직임이 많은 거고요. 마음은 2년을 생각하고 왔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생활이잖아요. 특히나 20, 30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계약 기간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룸 월세의 경우에는요. 거의 모든 계약이 신림역도 그렇고 봉천역도 그렇고 서울대 입구역도 그렇고 역도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있는 원룸주택의 임대인들은요. 계약 기간을 보통 1년을 해줍니다. 다들
2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찾는 청년들은 1년도 가능하고요. 1년 살고 나서 더 살고 싶을 경우에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의 특성상 계약기간 1년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젊은이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1년 계약은 당연히 해주는 거고 6개월도 계약해주는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여유로운 분들이죠. 이렇게 관악구를 찾는 20대, 30대 이른 청년층 인구는 움직임이 많고요.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지방을 간다던가 해외를 간다던가 학교가 바뀐다던가 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따로 지방에 직장을 구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당연히 못 채우는데요. 요즘 나라 정책상 중소기업청이라던가 서울시라던가 주택공사 등에서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전세 지원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이 다양하게 나와서 청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원룸 전세를 구하게 되는데요. 2년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2년 계약해서 전세를 구합니다. 원룸은 월세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기존에 뭐 5년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원룸들은 굉장히 탄탄하고 안전한 원룸들인데요. 그 원룸에 전세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간신히 구해서 2년 계약을 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두세 달, 세네 달, 6개월 전에 또 1년 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청년들이 많아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을 하고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세를 놓는다는 거는 그 2년 동안에 전세금이 어디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2년 후에 돌려주더라도 이제 그대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돈의 움직임인데 그 전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에는 정말 임차인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임대인에게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도 임대인들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여유가 좀 있는 임대인들은 돈을 직접 내주고 임차인을 돕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관악구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임대인이 여유 있게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임대인, 임차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악구 원룸 시장의 특성이면서요. 관악구의 임대주택 시장의 색깔입니다. 최근 2, 3년간 그런 전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층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월세를 그냥 살아도 되는데 과분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지원 대책을 반기지만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임대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 퇴직 후에 그리고 또 어떠한 이유로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노년 인구에는 많은데 이렇게 전세를 장려하다 보니까 월세를 살고 있던 친구들이 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빠져나가는데 사실 기존 주택들 월급처럼 이용하는 그 월세 수익을 가지고 전세로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에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특수를 만난 거죠. 원룸 전세는 고공행진입니다. 너무나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건축을 해서 전세를 돌려서 이렇게 건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투자 수익을 보시는 그런 분들 를 위해서 전세가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 되게 많고 안 좋은 점들도 많고 한데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 답답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관악구의 원룸 임대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상가도 투자해봤고 뭐 상가 건물 근린 뭐 여러 가지 투자해봤는데 원룸
원룸처럼 수익이 좋은 게 없다. 보통 원룸에 2개, 3개 공실 나면 어떠냐? 공실이 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수익성이 좋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요즘 위반 건축물들 많잖아요. 일조건 때문에 들어간 부분들을 확장해서 사용하다가 걸려서 강제 이행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제 이행금을 내더라도 수익성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그런 사업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관악구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적게는 2-3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다 수익이 굉장히 좋아서 만족들 하면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중에서 관악구 원룸 전월세 시장에 가장 미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려져 있잖아요. 월세 수입에 수익이 얼마나 좋은지 가려져 있고, 외부에서는 마치 신림동의 원룸 시장이 죽은 것처럼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2호선 라인 황금역세권에 2호선 라인에 도보 10분에서 15분까지는 공실률이 거의 없고요.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2개, 1개, 2개, 3개 정도 몇 개월 정도 있는 거고, 그게 있어도 충분한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데 2021년 6월부터 이제 원룸의 전월세를 정확하게 신고해서 세금이 매겨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분은 나쁘시겠죠. 지금까지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세금을 내면서도 충분한 수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이 관악구 원룸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았는데요. 원룸 성지인 관악구는 임대 수입으로서 최고의 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다시피 경전철 신림선, 난곡선, 경철선, 서부선까지 관악구의 가치가 쭉쭉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상 신림역 4번 출구 마채현의 견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